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주제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독서 평설로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제2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회 시간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나이 많은 시니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기보다는 시니어들이 자기 자식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6강은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열정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사는 엘리자베스는 군대 간 외동아들이 전사하여 크게 실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들의 과거 편지를 보니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이겨내겠다는 편지를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독서를 하여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글귀로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오늘의 지금에 충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7강은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며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라라고 강조합니다. 사교의 첫 번째 원칙은 상호 존중이라고 합니다. 소박한 노부부가 하버드대 총장실을 방문하여 의논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총장이 바쁘다고 해서 대충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서 학교 안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총장은 하버드생으로 죽은 분들이 많은데 조각상을 세우면 너무 많다고 거절했습니다. 건물 한 채를 지으려면 얼마나 드냐고 물었고 약 75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버드대가 거절하여 스탠포드대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철도 건설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릴랜드 스탠포드였습니다. 그 후 이 사례는 하버드대의 반성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8강은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ABB의 회장 퍼시 바네빅은 성공의 5%는 전략이고 95%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는데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방향을 알았다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유명한 이론 중에 사람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려있고 한 사람의 운명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강은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남다른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간대함은 금물이고 신독을 강조합니다. 신독은 보는 눈이 있든 없든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100%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버드대의 신입생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율의 힘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즉 외투나 긴 망토를 입지 않은 채 침실을 나서는 것을 금지한다. 어디에서든 그 장소에 맞는 깔끔한 차림을 한다. 교정을 다닐 때 큰 소리를 내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일 처리를 위해 외부로 나갔을 때는 한가로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기도를 할 때 짝다리를 짚지 않고 똑바로 선다 등입니다. 10강에서는 이런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사가 지시하는 일만 하는 사람과 지시하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아노와 아라이는 회사 입시 동기생인데 아노는 승진하고 아라이는 계속 보류되고 정리해고 대상이 됩니다. 아라이가 사장에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사장이 두 사람에게 지금 시장에 가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라이는 시장에서 한 노인이 수레를 끌고 배추를 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노는 한 노인이 배추를 파는데 총 5만 그램의 물량을 팔고 있으며 배추는 싱싱하고 가격은 500g에 4좌우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은 그 차이가 성진과 봉급 차이라고 했고 아라이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창업은 심사숙고 후에 결정하라고 하고 매사에 최선보다는 전력 투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하며 전력 투구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유를 집에서 받아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과거 미국 최대의 부자인 석유왕 록펠러는 55세 때 불치의 병을 얻어 죽다 살아났는데 병원에 걸린 액자를 보고 마음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액자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는 글귀였습니다. 록펠러는 병에서 회복된 후 악착같이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 봉사와 베푸는 삶을 실천하여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